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어휘 부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책 258쪽을 보세요. 아래에 11개의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럼 먼저 아래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탁해지다입니다. 탁해지다는 공기나 물에 다른 것이 섞여서 흐려지다 라는 의미였죠. 다음은 경이롭다입니다. 경이롭다는 놀랍고 신기한 데가 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소재는 어떤 것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재료를 의미합니다. 기증하다는 돈이나 물품을 남을 위해 그냥 주다라는 의미였죠. 다음 안쓰럽다는 딱한 형편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흔하다는 어떤 일이 보통보다 더 자주 있거나 일어나서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죠. 장치는 어떤 목적에 따라 기계, 도구 따위를 그 장소에 장착하는 것 또는 그 기계, 도구, 설비를 의미합니다. 형태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을 말합니다. 마다하다는 싫다고 거절하거나 물리치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다음 되돌아보다는 지나온 과정을 다시 돌아보다, 반성하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덕목은 생각하고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 항목을 말했습니다. 모든 단어가 8과에서 이미 배우고 나왔던 단어들인데요. 얼마나 잘 생각나는지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기억나지 않거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같이 볼까요? 단어와 문장들을 보고 관계 있는 단어를 골라 써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보기를 살펴볼까요? 대가족, 핵가족, 동거가족, 공동체 가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가족은 구성원의 수가 많은 가족이나 여러 대의 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반대로 핵가족은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 사는 가족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가족이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지만 요즘 대부분의 가족은 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이 함께 사는 핵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동거가족은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한 집이나 한 방에서 같이 살면서 가족과 같은 정을 느끼면서 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말합니다. 친구와 같이 사는 집이라든지 결혼하지 않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함께 살아가는 집은 동거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공동체 가족은 여러 사람,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공동체 가족도 새로운 개념의 가족인데요. 주로 종교나 직장이 같은 사람들,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사정이 맞는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가족, 핵가족, 동거가족, 공동체 가족 이 네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고 몇 명이 모여 사는지에 따라 가족의 규모도 다르고 모습도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이 단어들은 가족의 생김새나 모양, 즉 가족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관계 있는 단어들을 직접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찾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만화, 동화, 실화, 미래사회, 역사가 있습니다. 만화는 여러 장면으로 이어져 있는 이야기 형식의 그림을 의미합니다. 동화는 어린이를 위해 쓴 이야기입니다. 또 실화는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말하죠. 미래사회와 역사도 있네요. 그럼 이 단어들은 영화의 무엇에 해당할까요? 네, 영화를 만드는 재료, 즉 영화의 소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빈칸에 소재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를 볼까요? 자동차 에어백, 안전벨트, 놀이공원 안전바가 있습니다. 자동차 에어백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에 탄 사람 주위로 바로 튀어나와 충격을 덜 받게 해주는 공기 주머니를 말합니다. 또 안전바는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만든 시설을 말합니다. 이 세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모두 안전을 위해 기계에 붙이거나 달아놓은 것이죠. 빈칸에 장치를 넣어서 안전장치라고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를 볼까요? 학생들에 대한 사랑, 지식에 대한 열정이네요. 교사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교사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가치 항목, 즉 교사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문장을 보고 빈칸에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 써볼까요? 보기를 볼까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피다니 정말 신기하다. 이런 높은 탑을 사람이 세웠다니 정말 놀랍다. 신기하고 놀랍다는 의미와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어떤 단어였죠? 네, 경이롭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고 동사나 형용사를 찾아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찾아보시겠어요?
모두 찾아 써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다음 문장들을 볼까요? 구걸하는 어린아이가 불쌍하다. 여기에서 구걸하다는 돈이나 물건을 남에게 대가 없이 달라고 하다의 의미입니다. 다음 문장을 볼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느라고 늘 피곤해하는 친구가 가엾다. 가엾다는 마음이 아플 만큼 딱하고 불쌍하다의 의미입니다. 불쌍하다, 가엾다와 관계 있는 단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어떤 단어를 찾으셨나요? 네, 바로 안쓰럽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들을 볼까요? 전 재산을 대학교에 주다. 장기를 환자에게 주다. 쓰지 않은 물건을 바자회에 내놓다. 전 재산을 대학교에 주고 자신의 장기를 환자에게 주고 쓰지 않는 물건을 바자회에 내놓는 등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산이나 몸의 일부, 물건을 주는 내용이죠. 관계 있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네, 바로 기증하다입니다. 그럼 마지막 문장들을 볼까요? 아이들끼리 놀다가 싸우는 일은 보통 있는 일이다. 봄에는 어디에서나 진달래꽃을 쉽게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통 있는 일이다. 쉽게 볼 수 있다가 나왔죠? 이 표현들과 관계 있는 단어는 뭐가 있었나요? 네, 바로 흔하다입니다. 자, 그럼 259쪽의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보기와 같이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그림의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5개의 단어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단어를 보면 윗목은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으로 불과 멀어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의 바닥이고 온돌방에서 아궁이에 가까운 쪽의 방바닥을 아랫목이라고 합니다. 아궁이는 방 밖이나 부엌에 불을 피우기 위해 만든 구멍입니다. 처마는 지붕이 건물의 벽 밖으로 나온 부분, 즉 지붕의 끝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굴뚝은 불을 뗄 때 연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든 장치를 말합니다. 아래 왼쪽은 한옥의 외부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온돌의 구조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알맞은 단어를 괄호 안에 써보세요.
모두 다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의 보기는 한옥의 마루 부분인데요. 나머지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처마를 쓰시면 되겠죠? 오른쪽 그림의 괄호 안에는 왼쪽부터 아궁이, 아랫목, 윗목, 굴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의 내용과 관계 있는 단어를 찾아 쓰십시오. 아래에 10개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단어의 의미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충은 국민이 임금이나 나라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효부는 시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며느리이고 효녀는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는 딸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인도의 석가모니가 만든 종교입니다. 불효자는 부모를 정성껏 모시지 않는 자식을 말하고 수발하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이 든 사람 옆에서 여러 가지 일을 도우면서 돌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장유유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즉 어른과 아이 사이에 엄격한 질서와 순서가 있다는 것이고 공경하다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말이나 행동으로 어떤 사람을 받들어 모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효도하다는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다 라는 의미였고 조상 숭배는 조상의 영혼을 높이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아래의 이야기를 한 문장씩 읽으면서 각 번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써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찾아 쓰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내 친구 정희는 그야말로 천사다. 길을 걸을 때 땅바닥에 개미나 지렁이도 함부로 밟거나 죽이지 않는다. 내 친구 정희는 길을 걸을 때도 바닥에 개미나 지렁이처럼 작은 벌레도 함부로 밟거나 죽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배를 만나면 깍듯이 인사하고 음료수를 마실 때조차도 항상 선배를 먼저 챙겨드린다. 여기에서 깍듯이는 말이나 행동에서 매우 예의가 있게 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정희는 선배를 만나면 항상 아주 예의 있게 인사하고 음료수를 마실 때에도 늘 선배 음료수까지 잊지 않고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선배는 나보다 먼저 학교에 입학한 사람이니까 나이가 더 많거나 학교에 더 오랫동안 있어서 학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후배가 선배를 보면 예의 있게 인사하고 작은 일도 먼저 챙기는 모습과 관계 있는 단어를 찾으시면 바로 장유유서겠죠? 또한 어머니를 아주 극진히 모시는 소문난 딸이기도 하다. 오랜 병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날마다 씻겨드리고 밥도 먹여드린다. 여기에서 극진하다는 어떤 대상에 대해 정성을 다하는 태도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소문나다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 전하여 퍼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밑줄 그은 어머니를 아주 극진히 모시는 소문난 딸은 어떤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효녀겠죠. 오랜 병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날마다 씻겨드리고 밥도 먹여드린다고 했습니다.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매일 씻겨드리고 밥을 먹여드리는 행동은 수발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친할아버지 할머니를 대하듯 이웃 어른들께도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잘 모셔서 칭찬이 자자하다. 예의 바르다는 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맞다라는 의미이고 자자하다는 소문이나 평가가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서 많이 알려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웃 어른들께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잘 모시는 것은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죠. 그런 정의의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부모님 속만 썩여들인 철없는 자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서 썩이다는 썩다의 사동형으로 속을 썩이다는 걱정이나 근심으로 상대방을 몹시 괴로운 상태로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철없다는 사리를 분별할 만한 지각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 속만 썩여들인 철없는 자식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불효자가 되겠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인 정희는 날마다 말한다. 여기에서 여의다는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이별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희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모양이네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모시라고, 해드릴 수 있는 일을 하나라도 더 해드리라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으신다고. 여기에서 부모님을 잘 모시다와 관계 있는 단어는 바로 효도하다겠죠? 정답을 모두 잘 쓰셨나요? 만약 생각나지 않는 단어가 있으면 앞부분을 다시 복습하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휘 부분을 정리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문법 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모두 책 260쪽을 보세요. 다음의 문법을 이용하여 보기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 맞게 대화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문법들은 이번 과에서 모두 배운 문법들인데요. 문법들을 간단하게 다시 살펴볼까요? 먼저 다 못해입니다.
문법 다 못해는 형용사의 경우와 동사의 경우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졌죠. 형용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상태의 정도가 지나쳐서 그 이상의 극단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동사와 결합한 경우에는 한계에 이르러 더 이상 그 동작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했죠. 다음 문법은 기예망정이지입니다. 기예망정이지는 당황스럽고 난처한 일이 생겼지만 우연히 벌어진 다행스러운 상황 덕분에 큰 문제 없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을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습니다. 다음은 는둥마는둥하다입니다. 는둥마는둥하다는 무슨 일을 하는 듯도 하고 하지 않는 듯도 함을 의미해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었죠. 마지막으로 던 차이다입니다. 던 차이다는 마침 어떤 일을 하던 기회나 순간임을 나타내는 문법이었죠. 이렇게 간단하게 내 문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혹시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면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문법 부분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보기를 볼까요? 보기는 기다리다가 화가 난 친구와 약속 시간에 늦어서 미안해하는 친구의 대화입니다. 같이 볼까요? 가.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오니? 나. 정말 미안해. 수업이 늦게 끝나서 그랬어. 마음이 급해서 수업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친구들하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뛰어나왔는데도 이렇게 늦었네. 대신 내가 맛있는 거 살게. 가. 당연하지. 지금 막 기다리다 못해 집에 가려던 차였으니까. 내가 워낙 참을성이 많기에 망정이지 다른 사람 같으면 아까 갔을 거다.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어떠세요, 여러분? 대화에서 나온 문법들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가와 나는 약속을 했는데 나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은 모양이네요. 약속 시간에 늦어서 수업도 제대로 집중해서 듣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하고 뛰어나왔다는 내용을 문법 는둥 마는둥 하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가 미안해서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하니까 가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나가 왔다는 내용을 문법 다 못해와 던 차이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갈 뻔했는데 다행히도 자신이 참을성이 많아서 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아까 집에 갔을 거라고 큰 소리치면서 문법 기예망정이지를 사용해서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아래 1번부터 4번까지의 두 사람의 대화 상황을 보시고 상황에 맞게 배운 문법이 대화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모두 만드셨나요? 이 문제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만든 대화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대화의 상황은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온 친구와 그를 격려하는 사람의 대화입니다. 사표를 내다는 일을 그만두다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럼 대화의 내용을 만들어 볼까요? 가, 너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나, 실은 나 참다 못해 오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오는 길이야. 가, 정말?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나, 매일 야근해야 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 일을 해야 하니까 내 생활이 없어졌어.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좋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다니지 못했을 거야. 더 참다가는 내가 병에 걸릴 것 같아서 오늘 사표를 써버렸어. 그런데 막상 그만두니까 마음이 이상하네. 가. 아, 그래서 아까 영화를 볼 때도 보는 둥 마는 둥 했구나. 안 그래도 너한테 회사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려던 차였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조금 쉬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거야. 어떠세요? 대화의 내용에서 문법을 사용한 부분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표를 내고 오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문법 다 못해를 사용했네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가에게 나는 매일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갈 정도로 일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닐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그만두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문법 기회망정이지를 사용했네요. 두 사람은 영화를 보고 나오는 길이었는데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온 나는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겠죠? 영화를 보는 듯 보지 않는 듯 하다. 제대로 영화를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문법 는둥 마는둥 하다를 사용했습니다. 가는 나에게 안 그래도 회사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나가 회사에 사표를 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의미로 문법 던 차이다를 사용했습니다. 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는 고생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조금 쉬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볼까요? 학교에서 갑작스러운 시험을 보고 나온 두 친구의 대화입니다. 그럼 대화의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 오늘 이렇게 시험을 볼 줄 알았으면 미리 공부를 해둘 걸 그랬어. 아는 게 없어서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없었어. 나. 그러게 말이야. 어제 숙제를 하면서 조금 책을 읽었기에 망정이지 나도 하나도 못 쓰고 나올 뻔했어.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긴장되다 못해 손까지 떨리더라. 가. 혼자서 공부하니까 더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같이 공부할래? 나. 잘 됐다. 안 그래도 나도 너한테 같이 공부하자고 말하려던 차였어. 나도 혼자 공부하면 매번 책을 읽는 둥 마는 둥 하거든. 어떠세요? 가와 나는 모두 같은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시험이라서 가는 문제를 풀지도 못했고 나는 다행히 어제 숙제를 하면서 책을 조금 읽었기 때문에 조금은 풀 수 있었다는 내용을 문법 기회망정이지를 사용했네요. 또 너무 긴장돼서 손까지 떨렸다는 의미로 문법 다 못해를 사용했습니다.
가는 혼자서 공부는 잘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같이 공부하자고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안 그래도 가에게 같이 공부하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가가 이야기했다라는 의미로 던 차이다를 사용했네요. 혼자서 공부하면 책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문법 는둥 마는둥 하다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번 상황을 볼까요? 옆집 사람에 대해 각각 불평하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가. 우리 윗집 사람이 밤늦게까지 악기를 연주해서 요즘 통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매일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해서 낮에는 늘 피곤해요. 나.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아랫집 사람이 화장실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얼마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집 방 안에까지 냄새가 올라와서 불쾌하다 못해 토할 것 같더라고요. 가서 항의하지 그랬어요. 간접 흡연이 더 몸에 나쁘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사람을 만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후로는 다행히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정말 고생하실 뻔했네요. 저도 직접 가서 말을 좀 해봐야겠어요. 가는 윗집 사람이 밤늦게까지 악기를 연주해서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내용으로 는둥 마는둥 하다를 사용했습니다. 나는 예전에 아랫집 사람이 화장실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방 안에까지 냄새가 올라와서 불쾌한 감정을 넘어 토할 것 같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르렀음을 다 못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사람을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해결했다는 의미로 던 차에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나의 이야기를 듣고 가는 그런 정도로 끝났으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정말 고생할 뻔했다는 이야기로 기회망정이지를 사용했네요. 자, 그럼 마지막 상황을 볼까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주는 친구의 대화입니다.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민이야. 견디다 못해 비상금까지 쓰고 있어. 그래? 그럼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할 생각 없니?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그만두려고 하거든. 그래? 무슨 아르바이트야?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찾던 차였어. 도서관 책을 정리하는 일인데 한 달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어. 정말이야? 그거 내가 할게. 요즘 걱정이 돼서 잠도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었는데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인다. 그래, 도서관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정말 고마워. 오늘 너를 만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을 거야. 가는 요즘 생활비가 부족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견디다가 결국 비상 상황에서 쓰려고 했던 비상금까지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 못해를 사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가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가에게 소개해 주었는데요. 가는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나가 소개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로 던 차이다를 사용했습니다. 요즘 가는 생활비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의미로 는둥 마는둥 하다를 사용했네요. 가는 오늘
나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망정이지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를 만드셨나요? 지금까지 이번 과에서 배운 문법과 어휘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과에서 다시 만나요.